자치단체가 대형 개발 사업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가 경상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촉발됐습니다. 김해 신세계 백화점 문제를 두고 김해시와 시의회 특유의 갈등이 커지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도 보류됐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구조 조정안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장별 파업 찬반 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이 반쪽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고통이 더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치단체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가 경상남도 감사에 무더기로 촉발됐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낙찰과 관련해 공무원은 형사 고발, 시장은 기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신진주지구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8월 일대 5만 5천여 제곱미터의 공동주택 용지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돼야 하지만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한정했습니다. 지역 3개 업체가 응찰해 추첨을 통해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응찰한 3개 업체 가운데는 사내 이사가 동일하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같은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낙찰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같은 지구내 다른 토지 낙찰건과 비교하여 50억 정도의 토지 매각 대금 손실을 초래하게 한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진주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곳 기숙사는 입주업체에 한해 종업원에게 분양할 수 있지만 70%가 일반인에게 분양됐습니다. 기숙사는 개별 취사가 50% 미만이지만 100% 가능하다고 허위 과장 광고까지 했습니다.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와 사천, 김해, 양산 등 4개 시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개발업체 6곳과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공무원들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김해시의회가 신세계 백화점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김해시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시장에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은 내일부터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의 의원석이 절반 이상 비었습니다. 김해시 의원 22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3명이 불참한 것입니다. 결국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 보류됐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와 같은 형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해야 되겠다. 김해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신세계백화점 임시 사용 승인권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허성곤 시장이 신세계 관련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허 시장은 회의 참석 약속은 뒤로 한 채 그 시각 경남도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가지고 그냥 총무장이 대신 다른 공장이 대신 가는 건 하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나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김해시 의원들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장의 사과와 신세계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시장, 저희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초강경책, 저는 회의 불참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김해시와 시의회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허성곤 김해시장은 내일부터 8일 동안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갈등 해결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대형 조선소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안에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 주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가 결론나지만 노동자들은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노사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이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파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내일 6천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구조조정 반대를 요구하는 상경투쟁과 함께 사업장 부분 파업에 이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인적 조정을 우선시하는 또는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구조조정 때문에 우리 사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 찬반 투표를 이미 파업을 결의한 대우조선해양노조는 폭풍 전야 분위기입니다. 구조조정은 노사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파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지만 사측이 특수선 사업 분리 절차에 들어가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이라든지 거리로 쏟아졌을 때 지원받지 못하는 생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경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현대중공업 노조도 노동법 틀 안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정부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 앞두고 각 조선사 노조들이 파업 채비를 밟으면서 이번 주가 조선소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 각 분야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중기획, 다시 뛰는 경남 순서입니다. 오늘은 조선 분야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조선위기 극복을 위해 제시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대책이 반쪽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소식을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계가 멈춰버린 공장. 해양 플랜트 관련 2차 하청업체입니다. 자금 압박에 폐업을 앞뒀지만 중소기업 육성 자금 등 자치단체의 지원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기업들은요, 개런티가 안 됩니다. 신용도. 그리고 물건이 있어요. 뭐 신용도를 빌려는데 대표이사나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이 있어야 빌려줍니다. 조선업 위기에 대응한 수백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책은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높아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업체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그걸 누가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조선소는 전부 다 신용등급이 바닥인데 쓰고 있는 돈도 회수를 못 해갖고 지금 난린데. 창원시도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53억 원에서 멈췄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의 지원액은 신청 업체가 없어 남아 있습니다. 신용 보증서를 보증기관에서 발급을 좀 해줘야 어려운 협력사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 보증도 지난 4월부터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다음 달에야 시행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청과의 협의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기재부 등 부처 간 협의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위기 극복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까지 위기에 빠진 업체들은 하루하루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조선업체들의 법정 관리가 잇따르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보전되는 원청과는 달리 하청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임금 보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출 150억 원 안팎의 대형 조선사 1차 협력업체. 넉 달 동안 직원 임금이 밀린 채 지난 4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임금 지급이 보장된 정규 직원과는 달리 물량팀 등 하청 직원들은 돈 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기성을 못 받아가지고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회사 자체를 떠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세를 못 내가지고 차를 팔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직원들도. 체불 임금은 공익 채권이어서 직영 직원에게는 늦게라도 지급이 되지만 하청 직원 체불 임금은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급 동결이 된 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 한 공장 안에서 일을 하는데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청과 물량팀 직원 등 90여 명이 못 받게 된 밀린 임금은 8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도 그림의 떡입니다. 6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조건이 있는데 작업장을 옮겨 다니고 업체를 수시로 바꾸는 조선업 하청 특성 때문입니다. 그 사용자가 법인이면 법인 자체, 개인이면 개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근무 장소를 기준으로 그렇게 구별하거나 그런 거는 전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해석을 제시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제 통영 고성 지역 체불 임금액은 153억 원, 지난해보다 83.5% 급증했습니다. 하청 직원 임금도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새누리당이 신공항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영남권 5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5개 시도지사 가운데 김기현 울산시장은 참석 의사를 밝힌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등 나머지 4개 단체장이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간담회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영남권 신공항 무산 후속 대책으로 저비용 항공사인 가칭 남부에어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영남권 5개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자해 2017년 12월 운항을 목표로 남부에어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는 6개 저비용 항공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 지사의 측근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 측근들이 나무 보좌관과 자신이 1억 원을 쓴 것으로 하자며 여러 차례 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 180여 건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일부러 삭제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창원이 제기한 마산 가포고등학교 앞 공장터 일부의 임대 논란과 관련해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체가 분양받은 공장터를 임대하는 것은 가포 배후부지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은 데다 보조금 지원 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임대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임대를 강행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6억 8천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지역 탈핵단체들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성과 불법성이 제기됐는데도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건설이 승인됐다며 건설 백지화와 국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등 원자로 10기가 활성단층 지역에 몰려 위험성이 높아진 데다 전력에 여유가 있는데도 서둘러서 표결로 건설을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공선의 조기 발주가 이뤄집니다. 김경수 의원실은 해양수산부가 오는 2018년까지 관공선 399척 4,403억 원어치를 발주하고 2020년까지 노후 여객선 63척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